해남 가을 배추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24% 증가했습니다. 전남도가 투기를 막기 위해 농지 취득 자격을 강화합니다. 시군별 조례 제정과 권역별 농지위원회가 구성됩니다. 판로 확대를 고민하는 청년 농가들의 지역 채널 상거래 방송이 도움되고 있습니다. 전국 400만 가구에 청년 농부의 토마토가 소개됐습니다. 지난 주말 벌초를 하러 갔다가 벌에 쏘이는 사고가 잇따랐고 해상에서 선원이 실종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남 뉴스입니다. 무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2일 오전 무안과 순천 등 전남 16개 시군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폭염주의보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급격히 체감온도가 오를 때 발령됩니다. 기상청은 23일과 24일에 비 소식이 있지만 강수량이 적어 더위를 식히진 못할 것이라며 건강과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전남의 가을 배추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과잉 생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해남군이 월동 채소류 재배 의향 면적을 조사한 결과 올해 가을에 생산될 것으로 추정되는 면적은 지난해보다 24% 증가한 2,997헥타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농업 관측을 통해 지난해 배추 가격이 상승하면서 올해 호남 지역의 가을 배추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국 배추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 해남군은 김장철 배추 가격 폭락이 우려되는 만큼 수급 조절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수확철을 맞아도 판로가 과제인 농가가 적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농사 경험이 적은 청년 농부들의 고민은 더할 텐데요. 청년 농업인의 판로 확대와 판매를 지원하기 위한 시도가 다방면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운 빛깔을 뽐내며 탐스럽게 익어가는 대추형 방울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해발 500m의 지리산 자락에서 자라 과육이 단단한 데다 당도가 높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로 30이 된 청년 농부는 판로 확보가 늘 숙제입니다. 과육이 더 단단하고요. 과즙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달콤함도 더 많고 그런 면에서 월등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소비자들한테 가격을 조금 더 저렴하게 다이렉트로 갈 수 있을까? 앞으로는 이런 고민을 좀 덜게 됐습니다. 국내의 한 케이블 방송사의 지역 채널 상거래 방송과 서비스를 통해 전국 약 400만 가구에 소개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역의 농수특산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상점에도 곧 입점할 예정입니다. 가격은 도움이 줘서 저희가 이제 지역 채널에서 커머스라고 할 수 있는 기회를 하게 되고요. 저희가 또 취급하는 커머스의 상품이라는 게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물이라고 하는데 규정을 해서 농촌진흥청과 케이블 방송 사업자인 LG 헬로비전이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판로 확대 지원에 나선 겁니다. 우선 전국 지자체에서 추천을 받은 농업인 경영체 후보군 가운데 15곳을 최종 선정했고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청년 농업인이 개발한 그리고 생산한 품목에 대한 판로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청과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모델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중간 유통 단계가 대폭 줄다 보니 소비자는 물론 생산자도 이득인 셈입니다. 얼마만큼 노력을 하는지 이 작물이 나오는 데까지 농민들의 마음은 어떤지 그것까지 생각을 해주시면서 농작물을 구입하시고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 농업의 주역인 청년 농부들. 유통과 마케팅 역량을 키우고 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논의도 한층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순천시 주민대표단이 경전선 도심 통과 구간을 반대하며 대통령 집무실 앞 상경 집회를 열었습니다. 순천시 24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장으로 구성된 주민대표 500명은 경전선 전철화 사업의 순천 도심 통과에 반대하며 대통령 집무실 앞 항의 집회를 개최하고 세종정보종합청사에 들러 국토교통부에 항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광양과 나주, 경남 진주 지역은 도심을 우회하는 노선으로 결정했음에도 유독 순천만 시의 의견조차 묻지 않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도가 투기를 막기 위해 농지 취득 자격을 강화합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 소재지 시군의 농지위원회 심의를 받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남도는 시군별 조례를 제정하고 권역별로 203개의 농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과 외국인, 외국 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에 신정훈 국회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전남도당은 21일 강진에서 제5차 정기 대의원회를 열고 나주 화순 지역구의 신정훈 의원을 신임 도당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만장일치로 도당위원장에 뽑힌 신 의원은 도민과 당원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는 유능한 도당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청년과 여성 지도자 양성 등 인재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남도가 다음 달 20일까지 생활 불편 사항과 공무원 비위 등을 감사할 도민 암행어사를 모집합니다. 이번 공개 모집은 시군별 인구수에 비례해 150명을 선발하며 선발된 도민검사관은 10월 1일부터 2년 동안 활동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각종 민간 사회단체에서 활동한 도민이거나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도민, 그 밖에 감사에 식견이 풍부한 도민입니다. 내년 10월 목포를 비롯한 전남 곳곳에서 펼쳐지는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앞두고 연출자문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연출자문위원회는 행정기획 연출, 음악, 무용 등 분야별 22명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개폐회식 연출 방향과 행사 전반을 기획할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개폐회식을 통해 전남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벌초에 나섰다가 벌에 쏘이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선원이 실종되거나 고래가 해안가로 떠밀려와 구조 작업이 이뤄지는 등 해상 사고도 이어졌는데요. 지난 주말 전남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를 고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무안 삼양읍의 한 야산에서 벌쏘임 사고가 난 건 지난 20일 아침 10시쯤. 산에서 벌초를 하다가 말벌에 쏘인 겁니다. 이 사고로 2명이 벌에 쏘여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소방대원들의 응급처치를 받은 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목포해경이 경비함정을 타고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실종된 30대 선원을 찾고 있는 겁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20일 아침 7시쯤. 신안 비근면 매물도 인근 해상에서 밤사이 선원 1명이 사라진 뒤 행적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다른 선원들은 지난 20일 밤 함께 잠이 들었는데 이튿날 아침에 깨어보니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지난 21일 아침 5시 반쯤 여수에선 고래가 해안가에 떠밀려 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어린 향고래로 추정되는 길이 2m 길이의 물고기가 모사금 해수욕장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해경은 국립수산과학원에 자문을 얻어 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1일 낮 3시쯤 고흥에선 트레킹에 나선 남성 2명이 절벽 밑에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연일 5,000명을 넘어섰던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주말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전남은 지난 20일 요양 관련 시설 57곳에서 190명이 집단 감염되는 등 5,05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21일은 2,633명으로 줄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3명이 숨졌고 위중증 환자는 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과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연 1%대 저리로 융자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음식점과 제과점 등 식품 접객업소와 식품 제조 가공업소, 건강기능 제조 판매업소로 4만 9천여 곳입니다. 융자 금리는 연 1% 고정금리며 융자 비율은 소요자금의 80%까지 가능합니다. 융자가 필요한 업체는 광주은행이나 농협중앙회 지점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시군위생부서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남도가 근로자 전용보험을 압류했습니다. 전남도 조사 결과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5,300여 명으로 체납액은 4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체납자는 거주지 변경 시 신고 의무가 없어 고지서 송달이 어렵고 의사소통 부재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도는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압류가 가능한 체납자 416명을 대상으로 4천만 원을 압수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목포 세라믹 산단 진입도로가 개방됐습니다. 목포시는 산정 농공단지와 세라믹 산단까지 진입도로가 직선으로 연결돼 원활한 물류 수송은 물론 북항의 아파트 단지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어 차량 정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진입도로는 총 길이 245m, 폭 20m 규모로 사업비 45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완도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다시마 가공식품에 대한 유기수산물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완도군은 지난 2020년부터 지역 다시마 생산허가와 가공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유기수산물 인증을 얻어 생산부터 가공, 유통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친환경 유기수산물은 전문 인증기관에서 선별해 검사하고 정부가 안정성을 인증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순천시의회가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지원 예산이 포함된 2022년 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 6월 말까지 활동하며 오는 25일에는 2023 박람회 예산을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예결위원장은 김미연 의원이 선출됐으며 장경순 부위원장과 최미희, 우성원, 서선란 의원 등 1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여수 광양항이 전국 항만 가운데 올해 상반기 수출입 물동량 1위를 기록했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여수 광양항이 올해 상반기 동안 석유화학 관련 7,200만 톤, 제철 관련 4,500만 톤, 컨테이너 100만 TEU 등 모두 1억 100만 톤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 항만 수출입 물량의 5분의 1 수준이며 같은 기간 울산항은 8,200만 톤, 부산항은 8,100만 톤을 처리했습니다. 광양시 민선 8기 시장 공약 이행 평가단이 발족됐습니다. 광양시는 신산업과 경제, 관광과 문화, 안전과 도시 등 3개 분과의 전문가 46명을 평가단으로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평가단은 다음 달 확정될 공약 실천 계획에 의견을 제시하고 적정 여부와 이행 평가 등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이스크림과 식용 얼음의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윤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보면 소비자가 더욱 안전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빙가류에 대한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빙가류는 냉동고를 여닫는 과정에서 녹았다 얼었다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세균이 생기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통기한의 표시 없이 제조일자만 표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장흥군이 최근 이상고온과 잦은 비로 인한 수목을 보호하기 위해 병해충 방제 활동을 벌입니다. 장흥군은 지난 6월에 이어 이달 말부터 지역 내 가로수 15만 그루와 보호수 144그루 등을 대상으로 살충제를 살포해 진딧물 등 병해충을 방제합니다. 장흥군은 병해충 예찰과 방제 활동을 지속해 수목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